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간단하지만 중요한 내용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실업 대 미국 경제 마비. 진짜 경제 전쟁이 터진다. 이때는 이 두 개가 대비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서구 딥스 해방구다. 철룡인대 농민공. 활개치는 독일 원조 낙지. 이런 제목으로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미국 증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2, 3일 동안 좀 안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간장, 이제 나스닥 선물, 다우지수 선물이 좀 이렇게 빠져 있습니다. 엔비디아에서 좋지 않은 이야기에서 좀 빠져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차트를 봐도 지금 한번 떨어지고 그 다음에 약간 반등하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상태죠. 상당히 이제 불길한 위치입니다. 채권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금융시장이 흔들리는 데는 이제 중국의 역공이 가장 큰 요인으로 이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트럼프가 중국에 관세를 때렸다. 그러면 이제 중국이 야, 말로 하자, 말로 합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결국 협상으로 가는 문이 됐죠. 그런데 이번은 다릅니다. 중국이 콜, 그 다음에 이제 100만 원 더 이런 식으로 불렀죠. 트럼프도 질세라 콜하고 이제 100만 원 더 얹었습니다. 이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야, 이 사람들이 지금 장난하냐. 지금 둘이 이제 대화를 나누어도 시원치 않을 판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100%, 150% 이런 황당한 수치를 이야기했습니다. 만약 이게 그대로 적용된다면 미국 경제는 마비가 됩니다. 이 중국은 실업자가 폭증하게 되겠죠. 도대체 미국과 중국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혹시 우리가 모르는 어떤 문제가 있지 않는가? 혹은 중국이 미국의 약점을 잡고 역공을 개시한 게 아닌가? 최근에 이제 몇 년 동안 역사를 보면은 처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소한 역공은 있었습니다만 이 미국 제품에 포괄적으로 두들긴다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이 그리스 전 재무장관 야누스 바르파키스죠. 이 그리스가 이제 이 금융 위기에 빠졌을 때 이 바르파키스가 굉장히 유명한 인물로 이제 등장을 했습니다. 이 그리스가 하고 싶은 말을 유창한 영어로 이렇게 잘잘 쏟아내면서 EU와 미국을 난타했죠. 물론 이 사람의 발언은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영국에서 이제 교수로 있었습니다. 영어를 아주 유창하게 하는 그리스 사람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바르파키스 발언에 좀 이제 동의를 했습니다.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이 유로존의 주축국들이 결국 이 남부 유럽을 함정에 빠뜨리고 약탈한 것이 아닌가.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동기가 그랬든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많은 유럽인들은 이 바르파키스 발언에 동조를 했죠. 그런데 이번 이제 미중 충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발언을 했는데 이게 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야니스 바르파키스 전 그리스 재무장관은 미중 무역 전쟁의 진짜 이유에 대해서 냉엄한 진실을 털어놓았다. 중국의 어떤 방송에 나와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공정 무역이 아니라 생존에 관한 것입니다. 첫 번째, 미국은 저렴한 노동력이나 지적재산권 도용 때문에 중국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다. 미국의 진짜 두려움은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금융 질서를 훼손할 수 있는 중국의 능력이다. 바로 미국이 달러를 인쇄하고 세계를 구매할 수 있는, 살 수 있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두 번째, 월가의 노후화된 금융 구조가 힘을 잃어가고 있다. 암호화폐 흐름도 통제할 수 없다. 이 트럼프가 암호화폐를 이제 도입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암호화폐에 대해서 미국 재무부가 통제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부득이 취한 조치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새로운 금융 생태계에 발을 맞출 수 없다. 중국의 디지털 위안, 광대한 산업 기반, 그리고 이 중국의 이제 세계적인 영향력 확대, 바로 이것이 미국의 금융 시스템의 첫 번째 실질적인 위협이 되었다. 세 번째, 트럼프의 상호 관세는 무역 균형을 위한 것이 아니다. 트럼프는 중국의 부상을 늦추고 달러 체제 붕괴를 막기 위한 필사적인 시도를 하고 있다. 중국이 성공하면 미국의 이제 이 마법의 무기, 이 통화 우위죠. 이것이 사라지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오늘날 트럼프는 미국 금융 핵심에 집중하고 있다. 재무부 채권 시장, 미국의 생명선이죠. 그리고 주식 시장, 미국의 이제 지갑입니다. 여기서 창출되는 유동성으로 미국인들이 소비를 합니다. 그런데 둘 다 깨지기 쉽다. 외부의 압력이 조금이라도 가해지면 연쇄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미국은 이제 누가 미국 국채를 매각하는지에 대해서 당황하고 있다. 중국인가, 일본인가, 혹은 다른 나라인가. 트럼프는 미국 국채를 버리는 모든 흑자국을 관세로 처벌하려 한다. 이런 이야기가 며칠 전에 이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것은 무역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다. 죽어가는 제국이 피를 멈추려고 애쓰는 이야기다.
그리고 6번째, 간단히 말하면 미국은 더 이상 자국의 금융 기반에 자신감을 갖지 못하게 되었다. 그리고 중국은 더 이상 낡은 규칙을 따르지 않는다. 이것은 단순한 무역 전쟁이 아니다. 글로벌 금융의 미래를 위한 전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 그리고 미국의 이 눈에 드러난 부실, 사실 이 공적 부채 36조 달러, 이것은 그냥 액면가로 명백한 부실입니다. 우리가 미국 이제 공적 부채가 계속 늘어나는 것, 그래도 이제 미국은 세계 최강국이고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이 공적 부채가 늘어나도 결국은 해결하겠지. 이런 식으로 막연히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어떤 외부의 트리거에 의해서 무너지기 매우 취약한 구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경제학자 캐트린 타이슨은 이제 이런 이야기를 덧붙였습니다. 이미 중국 무역의 54%는 위안화 베이스로 한다. 이미 달러를 버렸다는 겁니다. 자, 중국이 다른 나라랑 교역을 할 때 자국 화폐나 그 나라 화폐 혹은 유로화 이런 것을 이용을 합니다. 중국의 전체 무역의 54%는 위안화로 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 대만, 일본 기업들 이제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 일부는 중국의 요청에 따라서 위안화로 이렇게 거래를 하고 있다, 무역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는 한 2년 전부터 들려왔습니다. 이것이 달러 시스템에 가장 큰 충격을 준 것이 아닌가. 아직까지는 금융시장은 그것을 이제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데 어느 시점에 중국이 무역 54%를 인민폐 베이스로 한다. 이것이 이제 실제로 그게 반영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트리거, 이 방아쇠를 트럼프가 당긴 것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번 관세 전쟁이 시작될 때 저는 당연히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협상이다. 자, 이제 다른 나라들은 다 미국과 협상을 합니다. 그런데 중국이 받아쳤습니다. 러시아는 이제 미국과 교역을 거의 하지 않기 때문에 뺐습니다만, 이 중국이 미국의 말을 듣지 않고 예전 같으면은 미국에 이제 협상하자, 말로 하자, 너 왜 그런 식으로 해, 말로 하면 되지. 이렇게 이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은 전혀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이제 이 에스컬레이션이 고조가 되고 미국과 중국 사이에 무역에 큰 균열이 발생한다. 이때 이 중국에서 겪어야 될 문제들 그리고 미국에서 겪는 문제들 이제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이런 분석에서 중국이 미국의 약점을 잡은 것이 아닌가. 우리는 미국의 약점이 무엇인지 이제 대충 압니다. 그리고 중국의 약점도 무엇인지 알죠. 그런데 폐해가 어디가 더 클 것인가? 미국이 더 크다는 측에 지금 많은 사람들은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미중 사이의 교역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화물선이 왔다 갔다 하지 않는 겁니다. 어제 인터넷을 달군 이제 이 중국 측에서 올린 틱탁 영상들이 있습니다. 이 저작권 때문에 제가 이제 그 영상은 틀어드리지 않겠습니다. 유튜버나 틱탁 서로 상호간에 이제 이 저작권은 존중을 해야 되죠. 자, 그런데 이 중국의 어떤 여성, 중국의 남성이 나와서 이제 영어를 좀 잘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서구에서 만들어지는 명품들을 난타했습니다. 물론 처음에 어떤 중국 남성이 나와서 에르메스 이제 버킨백인가요? 3만 달러 이런 백이 있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중국에서 만들면은 한 1,500달러에 만들 수 있다. 똑같은 가죽실. 그런데 이것은 애초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 붓과 물감을 주고 고호처럼 그림 그려봐라. 고호 그림 별거 있냐? 자, 종이에 그다음에 천인가에 유화는 그다음에 이제 물감 붓으로 칠한 겁니다.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우리는 그것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빈센 반 고흐만 그릴 수 있는 그림이죠. 그거가 마찬가지로 에르메스가 디자인한 제품 이런 게 이제 브랜드 밸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디자이너 그 밸류가 있죠. 그런데 어쨌든 이 중국인들은 실제 이 물건을 만들 때 원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에르메스를 제외하고 다른 좀 대중적인 이 명품들이 있습니다. 구찌나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의 상당수가 실제 이 중국 내에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탈리아의 명품 공장들 중국인들이 많이 인수했습니다. 거기가 완전히 중국판입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명품인데 이태리 내에서 만듭니다. 그런데 중국인들 손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이런 것은 이미 10여 년 전부터 다 알려져 있습니다. 명품이 중국 사람 손에 만들어지고 중국 내에서 만들어진다. 그리고 이제 재미있는 이 사진도 올렸습니다. 아마 백악관 대변인이 입은 옷, 이것을 중국에서 만든다 이런 이야기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게 짝퉁인지 이런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중국은 짝퉁도 잘 만드는데 많은 명품들이 중국 내에서 만들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논리적으로는 말이 되지 않는 주장인데 이 중국인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서구에서 비싸게 팔리는 거 애플폰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인들 손에서 만들어지는 게 많다. 그리고 이제 중국인들의 저가 노동력 이것을 이용하는 거죠. 그리고 서구 기업들이 뭐 루이비통이나 나이키 그리고 애플폰, 애플 자 이들이 중국의 저가 노동력을 이용해서 이제 제품을 만들어서 자 수입을 한 다음에 미국 내에서 고가에 판다. 가방 하나에 뭐 $3,000 뭐 이런 식으로 파는 거죠. 미국인들이 쏟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역으로 역공을 한 겁니다. 중국인들의 노동력 때문에 미국 기업들이 돈을 벌고 있지 않나. 이것을 역으로 지른 거죠. 뭐 이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논리적으로는 말이 안 되죠. 이 명품에는 브랜드 밸류도 있고 이 디자이너의 이 디자인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에르메스 같은 경우는 프랑스에서 직접 수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좀 황당한 주장인데 어쨌든 이런 영상이 인터넷을 달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중국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중국, 저는 이제 90년대 중반에 여기에 이제 출장을 좀 갔었습니다. 이 중국 당시에는 이렇게 이제 가난에서 벗어나는 시기인데, 그런데 당시에도 뭐 상해나 광동성의 광주, 심천, 이런 데는 뭐 빛과 번쩍했죠. 밤에 이제 람보르기니 이런 게 이제 붕붕붕 하면서 다니고, 뭐 하얏트 호텔 나이트클럽에 고급 스포츠카들이 쭉 줄을 서 있고, 90년대 중반에도 이 대한민국의 상위 1%, 그 정도 소득에 맞먹는 사람이 중국 내에 무려 5천만 명이 있었습니다. 잘 사는 곳은 엄청 잘 산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중국이 이렇게 이제 경제가 성장하게 된 그 과정을 잠깐 복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모택동은 이제 중국의 군벌들입니다. 각 지역에 뭐 실질적으로 왕이죠, 왕, 군벌들. 이들을 모으고 이들을 이제 회유를 합니다. 모택동은 분권화를 약속하고 이 중국을 중앙집권적 국가로 만들려고 하는 장개석을 배신하도록 회유를 합니다. 결국 군벌들은 뭐 상당수가 이제 모택동에 가담했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나라들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전통적으로 해안가와 내륙, 그리고 이제 남부와 북부, 하남, 이제 하북, 그 다음에 만주족, 한족, 이들 간에 이제 갈등이 있죠. 중국은 수천 년 동안 늘 분열의 역사하고 그리고 하나로 뭉쳐져도 늘 분열에 있었습니다. 자, 이 공식적으로는 이제 북경어를 쓰지만 북경 사람이 상해에 가서 북경어로 길을 물으면 대꾸도 안 합니다. 뭐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럴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광동성도 그렇죠. 서로 간에 이제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뭐 가고, 그리고 외국에 나가도 그렇습니다. 이 광동성 사람들은 광동성 음식점만 가서 자기들 아는 사람들끼리 만나고, 그리고 이제 광동어만 쓰고, 뭐 중국에서 와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해 애들은 또 자기들끼리 자기 말만 쓰는 거죠. 그리고 상해 출신들은 어디 나가면은 나 상해에서 왔어. 그리고 이제 광동성에 있는 애들은 뭐 심천이다, 이 광주다 이렇게 꼭 밝힙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이제 중국 본토에 사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얘네들은 늘 자기가 어디 출신이다 이런 것을 밝힌 거죠. 그런데 70년대 이후 개혁 개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바로 이 해안가 지역에 있는 사람들, 이들이 사실상 이 중국 내에서 천룡인으로 이제 군림을 하게 됩니다. 자, 이 홍콩을 통해서 서구 자본 이들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제 배후에 뭐 심천이나 이런데 섬유 공장을 짓고, 여기서 저가의 중국의 이제 농민공들, 이 내륙 지방에 있는 농사를 짓던 사람들, 이들이 대거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상해나 광동성 이쪽으로 와서 공장에서 뭐 열 몇 시간씩 일을 합니다. 아주 이제 저가의 노동력을 제공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이제 저가 노동력을 이용해서 옷을 만들어서 뭐 지오다노니 이런 브랜드 붙여서 이제 외국에 팔아먹습니다. 리앤펑 그룹, 뭐 홍콩의 리앤펑 이런 애들은 천문학적인 이제 돈을 벌게 되는 거죠. 상하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뭐 복건성 이런데 다 마찬가지로. 그리고 80년대, 90년대 뭐 전자제품 같은 첨단 부문에서 이제 공장을 만들고 그 다음에 또 저가 노동력을 이용합니다. 이쪽에 해안지대는 천문학적인 부를 걸머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기본적인 시스템은 노예 상인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들 해안가 지역에 있는 기업들, 뭐 그 재벌들, 뭐 상하이방이라도 불러도 좋고 또 이제 다른 세력으로 불러도 좋습니다. 이들은 실질적으로 천룡인이 됩니다. 이 중국인의 천룡인. 그리고 수억의 농민공, 이들은 노예가 되는 거죠. 바로 이 구도로 지난 한 20몇 년 동안 흘러왔습니다. 이 중국의 이제 천룡인들, 뭐 신이나 다름없습니다. 이 각 지방에는 또 군벌들이, 자, 여기서도 또 이제 농민공을 보내면서 또 이제 리베이트를 받습니다. 이 결국 중국의 이제 뭐 5억, 6억 이 농민공들, 이들이 어떤 일부 극소수 사람들의 부의 원천이 되는 거죠. 서구 기업들은 해안가에 공장을 짓고, 자, 농민공들은 오고, 그 다음에 이제 노예 노동을 제공하고 엄청난 부를 누리고, 이 상하이방 이들도 누리고, 또 이제 외국 기업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을 주도한 나라가 또 미국이죠. 이 미국과 상하이방 이들 이 천룡인들,
이들은 한 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서구의 거대한 금권 세력들, 제가 이 딥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돈 관련돼서 정치인들도 여기 다 연루가 되어 있습니다. 미국 정치인들도 이 중국에 투자한 미국 기업들, 이들과 이제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뭐 바이든이나 밀럼니는 보스턴 컨설팅 출신입니다. 바이든이 중국에 가서 뭐 중국에 뭔 좋은 일을 하고 헌터 바이든이 뭐 1조 원대 어떤 투자를 유치하고 뭐 이런 일들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이죠. 자, 이 구도가 거대한 이제 노예 시장이라고 보면 됩니다. 중국의 농민공 수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지배 그룹들, 뭐 인민해방군이든 공산당이든 뭐 또 다른 이제 지방 파벌 세력이든 기업이든, 자, 이들이 똘똘 뭉쳐서 하나의 거대한 노예 상인 역할을 한 거죠. 자, 이 미국 기업들, 여러분들이 이 대한민국 기업이 만약에 이제 중국에 투자하려고 한다면 LG나 이런 기업들 반드시 미국 컨설팅 회사 거쳐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미국에서 나중에 보복합니다. 뭐 엑센처라든가 PwC 이런 컨설팅이 들어가서 IT 인프라를 구축하고 뭐 이런 것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기업이 어떤 제품을 만들고 어디에 투자했고 어떤 커넥션이 있고 이런 내용들은 맥킨지나 이 보스턴 컨설팅 이런 데서 다 정리해서 미국의 정관계 이 어떤 싱크탱크에 다 전달합니다. 이런 구도로 미국의 지배 세력, 중국의 지배 세력 이들이 손을 잡고 수억의 농민공을 활용을 하는 거죠. 철룡인 집단입니다. 노예 상인입니다. 현대적인 노예 상인이죠. 제가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논리, 뭐 저가의 노동력, 효율적인 노동력을 이용해서 저 제품을 싸게 만들어서 또 이제 비싸게 팔아먹고 이익을 누리고 뭐 그런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할 뿐입니다. 이 중국의 농민공 문제, 여러분들이 유튜브 가서 이렇게 농민공 뭐 하고 치면은 한국에서도 한 10여 년 전부터 쭉 올라옵니다. 중국의 사람들이 먹는데 이 1,000만 원짜리 디너도 어떤 사람들은 먹는데 일반 농민공들은 배춧국과 그러고 이제 밥. 10여 년 전에 제가 어떤 프로를 봤는데 한 농민공 이제 촌에서 이렇게 올라와서 북경에서 아파트를 짓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밥과 그다음에 이제 이 배춧국에는 두부와 그리고 배추만 들어갑니다. 소금만 조금 들어갑니다. 이런 것을 거의 1년 365일 먹습니다. 그리고 춘절이 되면은 오리 한 마리를 사서 이제 북경오리 하나를 사서 가족들끼리 나누어 먹습니다. 그리고 그 긴 기간 동안 이 가족들은 어떠한 혜택도 누리지 못합니다. 의료보험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북경에서 산다고 하더라도 북경에 거주 자격이 없기 때문에 글자 그대로 홈리스처럼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뭐 집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어떤 단칸방에 사는데 의료 보장도 안 되고 학교도 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농민공들끼리 모여서 어떤 뭐 간이 학교 같은 것도 만들고 또 자기들끼리 무슨 뭐 치료도 하고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거죠. 글자 그대로 이 믿어지지 않는 사회 구조가 뭐 상하이나 북경 그리고 뭐 광동성 이런 데 이제 있었습니다. 이 농민공 관련된 이야기는 지금도 이제 유튜브 검색하면 쭉 올라옵니다. 2019년에도 올라오고 중국 음식에 계급이 있다. 그리고 중국 노동자들이 주로 먹는 식사. 이것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민공들, 이제 가족을 고향에 둔 농민공들이 있습니다. 혼자 와 있는 거죠. 1년에 한 번 집에 갑니다. 그런데 이제 엄마도 이제 일을 하러 도시로 나갔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뭐 아이들이 버려진 상태죠. 이들이 뭐 범죄에 희생되고 또 스스로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고 이런 비참한 상황, 이런 내용은 뭐 KBS 세계는 지금 이런 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재를 빌미로 농민공 10만 명 강제 퇴금. 그리고 경기가 좋지 않습니다. 그 경우 공장이 갑자기 문을 확 닫아버립니다. 이런 것도 미국의 월스트리트가 너무나 좋아하는 측면입니다. 미국에서 공장 하나 문 닫으려면 굉장히 힘든데 이 중국에서는 바로 이제 문을 내려버립니다. 만약에 일감이 없다 이러면 싹 잘라버리는 거죠. 그러면 농민공들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10만 명을 강제로 쫓아내고 7년 전에 이런 뉴스도 올랐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에 이제 코비드 사태 터졌을 때, 이 공장을 샥 문을 닫아버리니까 이제 농민공들은 집으로 돌아가야 되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온라인을 이용해서 이제 뭐 미국에서 주문도 하고, 이 수요가 늘어나자 또 이제 와서 이제 공장에 마스크 끼고 또 물건을 만들고 또 이런 일이 있었죠. 여러 가지 이유로 가족을 고향에 남겨둔 농민공은 춘절 때 이제 1년에 한 번 가족을 만나러 갑니다. 뭐 2박 3일 동안 뭐 오토바이 타고 갔다 이런 이야기들 여러분들 아시죠? 2박 3일 동안 갔다가 한 이틀 가족과 함께 지내고 그 다음에 오토바이 타고 또 오고 참 이런 참 서글픈 일이 있었습니다. 이 농민공들은 떠나고 자녀는 농촌에 방치되어 있다.
그리고 제일 밑에 학교 폭력의 살인까지 중국 농민공 자녀 문제에 손을 본다. 자, 이 상하이나 뭐 북경 이런 데서 농민공들이 와서 일을 하는데 이 거주 자격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학교에 보낼 수가 없는 거죠. 이런 비인간적인 상황이 지금 이제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국 전체로 돌아오겠습니다. 제가 농민공 인권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이 방송을 만든 것은 아닙니다. 미국과 교육이 중단된다면 중국 내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인가? 중국 정부의 재정 상태, 미국처럼 GDP에 140% 50% 되고 그렇지 않습니다. 국가 재정은 건전한 상황이죠. 이 중국 정부는 미국보다 신용도가 높습니다. 그런데 이 중국은 만약에 이제 미국과 교육이 중단되면은 심각한 어떤 인권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바로 이 농민공들의 실업이죠. 이 수업, 전부 다는 아닙니다만 엄청나게 많은 수의 이제 실업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상하이나 이런 데 이제 실업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들이 갈 곳은 이제 도시 내에는 없습니다. 결국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공장이 문을 닫아서 일을 할 수 있는 터전이 사라지게 된다. 그때는 이제 고향에 돌아가서 무엇이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농사를 짓든지 어떻게 하겠죠. 과거와 같은 수입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중국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대량 실업입니다. 대량 실업은 인도적인 위기 상황을 야기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민심과 연관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중국이란 체제의 속성에 대해서, 자, 한국 사람들은 만약에 이제 농민공들 수억 명이 일자리를 잃는다 그러면 가서 폭동을 일으키고 밀란을 일으키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미국의 금권 세력이나 중국의 지도부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인류 역사에서 노예가 무엇을 한 적이 있습니까? 역사적인 거대한 변혁을 만든 적이 있습니까? 어떤 체제를 노예가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체제를 구축한다. 이런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자그마한 나라를 제외하고는요. 이 중국같이 강력한 중앙집권적 국가에서 자, 이 농민공들 1억 명이다, 2억 명이다. 이들이 일자리를 잃고 자, 이제 떠돈다. 이들이 정치 세력화돼서 중국 정부를 무너뜨릴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제로. 그리고 월가의 금권 세력들, 유럽에 있는 금권 세력들, 중국 내 투자한 기업들, 이들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개의치 않는 거죠. 과거에 윌슈라베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중국인들의 인내심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중국인들의 인내심, 끈기, 이것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1년 365일 밥하고 배춧국, 두부와 배추만 들어가 있는 국, 이것을 먹고 1년에 한 번 이제 북경오리를 먹는다. 이런 사람들의 이 인내심, 초인적인 인내심이죠. 결국 어떤 경제적인 위기를 중국인들은 그냥 견디면서 온몸으로 그 폐해를 감내하면서 극복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위기가 닥쳐도 결국 그것을 이런 방식으로 극복을 해 나갈 거라는 거죠. 이게 중국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미국이 만약에 중국과 교육이 중단된다. 일단 미국 내 산업이 마비가 됩니다. 이 소매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금융 섹터. 이것은 우리가 이제 좀 상상하기 힘든 영역입니다. 미국 국채시장이 어떻게 될 건지, 미국의 증시가 어떻게 될 건지, 이 상상하기 힘든 영역이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과 만나서 이 관세 관련된 문제는 반드시 대화로 풀어야 됩니다. 이대로 이제 충돌하고 교육이 중단된다. 이때 미국이 더 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의 산업은 소매 섹터 말할 것도 없습니다. 마비가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중국은 어느 정도의 타격을 입을 것인가. 많은 사람들은 중국이 망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과 교육이 일시적으로 중단되었을 때 중국이 겪어야 되는 손실, 피해. 그런데 중국이 입을 피해 규모가 생각보다 작을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미국 중요합니다. 미국 시장 중요하죠. 그런데 중국은 이미 유럽이라든가 아시아 그리고 남미 전 세계 각국을 상대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생산력의 상당한 많은 포션이 여기에 있습니다. 중국이 미국에 의존하는 것보다 미국이 중국에 의존하는 이 비중이 더 크다는 겁니다. 여기에 결정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계속 이제 신중하게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량 실업 때문에 중국에서 밀란이 일어나고 공산당이 무너지고 이런 이야기로 희망회로 돌리시는 한국 분들이 많이 계신데 실상은 그것과 거리가 멀죠. 이 중국 공산당은 지금 중국 인민 전체를 강력하게 통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노예가 일자리를 잃다고 밥 공기 사이즈가 줄었다고 해서 이들의 역사를 바꾼 사례, 그것은 거의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그것이 이 인류의 역사였습니다. 철룡이는 지금도 존재하고 과거에도 존재했고 그리고 미래에도 존재할 겁니다. 노란 딱지가 붙어서 1, 2부로 나누었습니다. 2부는 잠시 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채널은 시청자님들의 후원으로 유지됩니다. 여러분의 도움은 작은 미디어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